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리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아홉 번째,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열 번째, 수택 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11번째, 갈매등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366억 1,994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규모 7,088억 37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후 4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8일까지 부서별 제안 설명 개수 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근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긴급히 집행이 필요한 예산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 800만 원, 교정교부금 34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28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재난기본소득에 180억 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 지원 사업비로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 시민 1인당 9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삭감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삭감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아 삭감된 사업과 유지된 사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시민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88억 873만 2천 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부에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088억 373만 2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장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 보급을 확산하여 구리시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고 태극기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 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 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제4항과 제5항,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제안 이의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의 체계상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하여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2조의 2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정한 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 대리인 제도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조건은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 이하이며 소유 재산가액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5억인 이하인 사람이 하나며 청구 신청 세액은 개인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담배 소비세, 지방소비세, 내조세는 불가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3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선정된 대리인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조례를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황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1항에서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의 공동 명의자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추가로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안 제2조 2항에서는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등록 외국인 기록표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례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 답변이 진행된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거 역시도 이 건 역시도 주례회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 답변이 충분히 오간 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서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시 시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및 불복 업무를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제5항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공동명의자 감면 대상 확대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동안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를 두었으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제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착한 임대인이 해당 임대 건축물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감면율은 착한 임대인 사례인 평균 3개월 인하 기간 기준을 참조하여 기존 감면율 25%와 건물 임대료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여 그 비율을 포함한 감면율입니다. 감면 신청서 필요 서류는 감면 신청서 임대료 전후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참하여 2021년 1월 2호부터 신청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인하 임대료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행안부 지원 방안은 6쪽부터 9쪽 유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고통 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농수산물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제한 이유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안법입니다. 및 하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8조 2항에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매사 인면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9조 제3항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하역비 부담 규정을 의무로 하였습니다. 안 제60조 2항에서 농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하대금 결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7조 4항에서 도매시장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시장 사용료 산정 방식을 거래의 실적과 사용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안 제77조 1항에서 농안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을 임의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94조 및 95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행정처분 관련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7조 제14호에서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 주의, 경고, 처분 권한을 구리농수산물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서식 및 표기법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현행 조례는 부침 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매시장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가 질문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나왔거든요. 제 그 개정 42호 8호에 파레트를 팔레트라고 바꾸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상업적으로 쓸 때는 팔레트가 맞는데 왜 팔레트로 바꾸려고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팔레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팔레트, 우리가 부를 때 흔히 팔레트라고 불렀는데 네. 이게 표준말인지 알고 저희가 이걸 고치려고 사실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적합하지가 않죠. 덕분에 이걸 찾아보니까 펠렛은 그 영어 단어기 때문에 화물을 쌓는 트레나 대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할 때 쓴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레트는 수채화나 유화를 그릴 때 그림 물감을 짜내어 섞기 위한 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걸로 수정을 이게 영어 표기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레트는 한국 산업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연결된다면은 파레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국어연구원에서 하는 펠릿을 써야 될지 그거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본래 뭐 우리 국어가 한국말이 세계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말이지만 외래어를 표현을 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국립국어원에서 그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네, 펠릿이라고 저기 명명하는 게 그게 맞을 것 맞겠어요. 같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팔레트를 팔레트로 지금 개정하고자 했는데 네. 원 상태로 아니 원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팔레트를 구별을 하다 보니까 팔레트는 한국 산업표준인데 국립국어원에는 또 펠릿이 적합하다고 용어가 나와 있는데 펠릿은 여기 기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안 돼 있는 펠릿을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은 팔레트로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명확한 답변. 국립국어원에서 펠릿이라고 이게 PALLET라고 펠릿이라고 이게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이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 그걸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 가결해 주시면 이걸 펠릿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했다면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난감한 질문에 난감하게 답변하는 이 팔렛 안 바꾸고 바꿨을 때 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긁어서 지금 이 난감한 상황을 처하게 왜 만들었는지 담당자 앞에 나와서 대시민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조례 개정안이라고 지금 본회의장에 올려서 용어 하나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이 엄중한 이 장소에서 이걸 질의응답을 이어가야 되는지 참담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점검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을 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조례 개정은 법을 바꾸는 것이고 틀을 바꾸는 것이기에 신중하여야 하고 또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한 번 바꾼 조례는 명분이 없는 한 바꾸기 어렵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이거 농수산물 이 조례 개정은 주요 쟁점은 시장 사용료와 또 주의경고 행정처분을 관리공사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의 방점은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도매 시장보다 더 이게 이 법을 개정을 통해서 또 효율적이고 관리를 좀 잘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무관화됩니다. 그런데 왠지 그 관리공사에서 사장이 바뀜으로써 이거 그 지금 그 시장 사용료하고 주의경고 처분을 공사에서 가져가면 잘 되겠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게 개정을 하려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상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 기간에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60페이지.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법 예고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도매시장 법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 미반영됐어요.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된 거는 반영이 됐어요. 이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죠? 김광수 의원님, 네. 그 국장님께서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왜 반영을 안 시켰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 시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공사 입장은 거의 시의 입장입니다. 시에서 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중도매인하고 법인은 어떤 상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걸 조율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게 어떤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 저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물론 도매시장 여기 법인이 있고 도매시장 공사가 있는데 공사 의견하고 도매시장하고 이게 충돌될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해서 시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건 최고 좋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판단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 중도면이나 법인 말만 듣다 보면은 그 행정하고 그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충돌될 경우에는 시의 입장이나 공사 입장 내역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의장으로서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네. 의원님 괜찮으시다면 구리시청은 왜 존재를 하죠? 시민의 의견을 분란이 일어났을 땐 시청의 뜻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구리 시민이 없으면 구리 시청이 존재합니까?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도 법인, 중도매 법인, 즉 상인과 고객이 없으면 농산물 도매공사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시청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시민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물론 공사하고 이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상인과 고객이 없다면 농산물공사가 만년 적자가 운영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웠을 때
그걸 계속 존치해 나갈 가치가 있느냐? 여길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만 도매 시장을 운영을 잘 해서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그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저희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그 생길 때마다 개선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입법 예고 기간에 도매시장 법인에서 이러이러한 그 입법 예고 조문과 관련돼서 안건을 제출했어요, 의견을. 근데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농산물공사나 시청의 입장만 반영을 했을 때의 시장 활성화의 기여도, 또 그분들의 의견을 어렵지만 충분히 들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 조문에 반영을 해가지고 잘 시행했을 때의 그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고민을 하셨느냐, 이런 걸 포괄적 질문이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저희가 그 지금 행정처분, 여기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 경고를 그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적으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정 효율성 때문에 주의 경고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으로 이걸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거래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실적하고 유통거래 질서 부분이 주의 경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유통 거래 실적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한 법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그 개인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어떤 그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달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는 주의,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실적 달성을 못하니까 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업정지로 해서 10일, 15일, 1월 이 3개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통거래 질서를 봤더니 내용이 그 안에서 불법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흡연, 중량 속임,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걸로 적발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처분해서 처분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큰 내용이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래 실적 같은 게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하는 건데 법인한테는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서 충분하게 어떤 소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개정사항에 국장님, 반영했던 거고. 문제는 네.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처분을. 근데 이걸 도시공사에 이전해 갖고 뭔 이득을 보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97년에 개장했고 23년 됐죠. 네. 지금 사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사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10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까지 갔죠. 예.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가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지껏 10대까지 왔어요.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국장님 말에 어폐가 있지. 근데 이분들도 다 유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 안 했습니까? 지금 유독 이게 지금 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면은 그 시장 상인, 이해 당사자인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바뀌면 저 의원들이 뭐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바꾼다고 해갖고 바꾸고
그럼 저희는 저기 도매공사 그 사장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물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이렇게 행정처분이 가면 도매공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매공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경고에 대한 아니 거는 자꾸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역대 사장님들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일을 안 했어요? 답변 올릴까요? 예.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속도 같은 거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매공사로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쪽에서 또 요청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개정사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일을 안 하고는 두 번째인데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래 실적이. 국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상인들을 제가 만나본 시장 상인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조례 조문 갖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장은 우리가 구리시가 시장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시장 상인들이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일거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시를 발전시키고 농수산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도매공사하고 구리시는 최소한의 행정적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도매공사 사장님이 가락동에서 오셨다며요. 가락동하고 똑같이 따라간다고 지금 저 시장 상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가락동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에 맞게 우리 도매시장에 맞게 해야지. 제가 만약에 지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시장 상인들 시장의 주인은 시장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조례를 상정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견도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올리니까 서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 처분에 대한 권한을 물론 처분 받는 사람들한테 입장을 물어봐서 난 누구한테 받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적발도 하고 하니까 그쪽 적발한 측에서 이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그게 시청으로 오면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많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행정처분에 대한 그 시간이나 이 개념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적발돼서 그때 처분을 하면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물론 김광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중도면이나 법인 얘기를 다 듣고 행정처분을 받을 사람한테 나 누구한테 받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벌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발을 한 측에 최고만이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 실적이나 유통거래가 다 이 거래 실적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적발해서 처분하는 게 난 거지. 그걸 또 시청으로 오면 저희가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절차는 거치는 거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김광수 의원님, 국장님.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이 시점에 공사에다 유임하는 거가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다면 여기 7분의 의원님들이 합의만 한다면 직원을 채용하세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직원이 농산물 시장 가서 상주하면서 매일 적발해서 스티커 발부하면 되죠. 그죠? 이걸 왜 행정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굳이 공사에다 유임하는 거가 적법하다. 그리고 이쪽에 인원 하나 더 늘리셔서 현장 가서 당일날 조석으로 24시간 가서 근무를 하면서 발부하면은 이거 안 낫겠어요? 그거는 고민 안 하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이제 어떤 운영을 함에 따라서 그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이나 위임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딱 하나를 못하니까 공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위임을 주는 부분입니다. 행정벌을 주는 거는 행정청에서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농식품 서울 공사에다 주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맞느냐 틀리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대법원 판결에 위임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위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공사에다 위임하는 거 맞느냐? 아니면 그 기업지원과 팀장이 됐건 실무가 됐건 인원을 한 명 늘려서 그분이 현장 가서 점검하는 것도 효율적이냐?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국장님, 지금 저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도매공사 그 대법원 판례를 저도 봤는데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가락시장은 이해가 가겠어요. 왜? 워낙 방대하니까. 그리고 즉시 처분을 내려야지만 그 방대한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나 우리 구리시의 경우에, 우리 구리 도매시장의 경우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사장님들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그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주문하는데 저희 구리시 의원들하고 그 구리시 도매공사 그리고 그 중도매 법인들 해갖고 토론을 한 다음에 합의점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된다면은 뭐 조례 상정하면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합의점을 돌출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 처분에 대한 권한을 합의 봐갖고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행정 처분이 아니고 어떤 그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기 불법이나 위법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하는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처분받겠다 아니, 하는 게 국장님, 우리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했으면 행정 처분 해야죠. 예. 그거를 시에서 갖고 있어라. 왜 도시공사에 주냐? 공사라고 표현하십시오. 도시공사는 번지수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예.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다음에 국장님 거기에 답변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저희 뭐 시의 어떤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가락시장이나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정이 물론 그 사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좋은 점을 받아들여 갖고 한다고 보면은 또 저희도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정상에 집어넣었던 거지 뭐 가락시장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으면 구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갑과 을이 있고 또 상인 입장이 있고 집행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익 집단이 있으면 반대로 손해 보는 데가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일에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느 의견이 옳다, 옳지 않다. 근데 지금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잘해보자.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도메인하고 도메인하고는 좀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돼서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죠. 수용을 못하는 예. 입장이고 그 정책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시정 활성화시키고
시민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정말 그 문제점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매시장 가보면 일부 어느 곳은 정말 전에 제가 밤에 그 방역하는 날 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다녀봤는데 정말 내가 그때 국장님이 요 작은 틈새까지 여기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그 하나하나 다 챙겨 보시는 거 보고 저기 철저하게 관리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보냈을 때는 이것을 일단 해보고 또 어떤 찬반을 의견을 찾는다면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괜찮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그때 장단점을 돌출했을 때 그때 다시 또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봐서 안 되면 다시 저희가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고민한 결과 이 시점에서 공사에 위임하는 거가 맞다. 이래서 조례 개정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모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왜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굳이 남에게 공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면호 의원님께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 제안도 하셨고 김광수 의원님은 관련 기관과 또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서 좋은 어떤 그 안이 돌출되면 그 안을 수용해서 그 개정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면호 의원님의 그 아이디어에도 공감을 하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경론을 벌이게 됐잖아요. 주의 경고 남발을 한다든지 시장 활성화가 긍정적으로 안 가고 위축되는 현상으로 간다면 이걸 제안했고 기한했고 여기 왔던 그 라인의 관계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대해 일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걸 자신 있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정의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책임을 분명히 진다고 대시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발언 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집행부 또 시민 또 관계자 여러분 정회 중에 집행부 관계자들과 7분의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0년분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혜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양경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욱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욱 의원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1년간 시범 운영하며 그 사이 주의, 경고 남발, 시장 의식 등 구리시 의회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 발의로 개정할 것을 예고하며 조례안 내용 중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면욱 의원님께서 지금 동의한 내용처럼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앞으로 6개월 동안 10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1년간 시범 운영하며 그 사이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 중 조금 전에도 질의응답 시간에 강성희 국장님께서 우려가 현실이 되면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관련된 부서의 관계 공무원분들은 그게 응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본회의장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결하기 이전에 1년간 시범 운영 중 주의 경고 남발, 시장 위축 등 구리시의회가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바로 의원 발의로 개정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했습니다. 이거를 예고하면서 부칙의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맞죠? 네. 이면욱 의원님이 지금 일동한대로 수정 의결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네. 이면욱 의원님의 수정 의결에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면욱 의원님의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제8항과 9항, 10항과 11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구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유관기관인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은 2020년 4월 10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구리시와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 3개 기관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관별 주요 역할로는 구리시는 통합관제센터 24시간 365일 운영 및 CCTV 관제를 총괄하고 강력사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지원과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경찰서는 112 출동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112 상황실 간 한라인 구축과 관제 요원이 범죄 등 사건, 사고, 의심사항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및 처리 결과를 관제센터에 통보하며 수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 정보 열람, 복제 및 공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리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구리소방서 상황실 간 한라인 구축과 영상 정보 열람 및 공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구리시 영상 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협약 체결 보고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은 준공된 지 33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용주차장을 구리 아트홀 주차장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으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아트홀 주차장 부근의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 연면적 6,862.6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입시설은 행정복지센터와 주차장 203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90억 원 정도로 전액 시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 공유자산 유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항을 2018년 12월 유치, 규모, 사업 방식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윌스타 계약 해지를 거쳐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9년 2월 공유자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2019년 10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문화시설과 공공청사로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되면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도 7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의결 주문 사항 및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관계 법령 및 비용 축에서는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은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 원안 가결을 시켜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청사 수택 이동하고 갈매동 거는 계속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그 세 군데 청사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두 건씩 하다 보니 의장님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수택 이동하고 교문 일동 같은 경우 굉장히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게 위탁 사업으로 하다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등 시장님들이 6대 7대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이게 위탁 방식의 재정 사업으로 하고 수택 이동도 155억 정도, 교문 일동도 18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22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럼 이게 345억이라는 돈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근데 그게 예정대로 2020년에 완공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지원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세 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교문 일동도 있고 수택 일동도 있고 수택 이동하고 이제 갈매동이 추진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예산을 다 머리 짜내기를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드릴 건데요. 저도 이제 그 사업비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장께서 말씀한 돈이 일시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갈매동 복합 부지 그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7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동사무소는 지금 설계 용역비만 올해 한 15억 정도 지금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따져봤는데 내년 정도에는 한 120억에서 한 150억, 그 다음 연도도 그 정도 한 150억, 150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런 큰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회계과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기존 예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머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희도 또 의원 입장에서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수택 이동 같은 게 2014년부터 했으면 지금 준공을 해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수택 이동 같은 경우 주차장도 부족하죠. 그쪽 재개발도 안 돼서 난립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2014년도에 지금 준공해서 써야 될 텐데 네. 아직도 예산이 못 확보되니까 또 거의 10여 년을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 안을 올리면서 뭐 시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 예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문 일동이나 수택 이동 주민들께서는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2022년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의회도 함께 고민을 할 테니까 2022년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전에도 일자리 경제국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책임을 지시고 네, 하여튼 준공시킬 열심히 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쭤보드리면 교문 일동 청사 추진을 보면 지금 별관을 저희가 존경하는 박소김 의장님도 계시지만 7대 때 지하를 파자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6대 우리는 7대고 시장님 6대일 때. 네, 7대. 근데 안 파고 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지금 그 별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라인에다가 좀 불법 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원래 그 별관이 처음에 추진될 때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없어지게 됐는지 거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기 지금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총 6층 건물이었었는데 한 층이 당초 30년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전임 시장 때인데 바뀌어가지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면 5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미래를 보지 않고 졸속 행정을 하면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고 제가 이게 의회에서 보면 직원들 비 맞으면서 제가 그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로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본청하고. 예. 지금 안 만드는 거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물론 저희들 막 직원을 자주 봐서 좋기는 좋지만 통로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문 1도 청사를 질 때는 반드시 어떤 연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별관하고. 그리고 별관을 찾아보시고 지금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지금 여성회관을 짐으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주차난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별관 입주했지. 저기 여성회관 주차장 없앴지. 그러니까 그 공기도 여기 지금 아트홀 주차장에 지려고 하는 그 청사도 그거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주차라고 하거든요. 주차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빼면 다시 넣을 수가 없어. 차를 못 뺀다는 말이 들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교문 1동 청사를 질 때는 별관과의 관계, 네. 여성회관에 건립되는 그 시점과 함께 그거를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예. 구차님께서는 꼭 여기에서 네. 약속을 해주세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테니스장을 없애서 저희가 44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내년도 3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제 순수하게 지하 주차장만 8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과 이제 여성회관 사이에 한 20대에서 30대 정도에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한 100대가 넘게 확보가 되는데요. 내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되고 교문 1동은 대신 이제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용역만 하고 내년도 7월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 1동을 짓게 되면 저희가 203면의 주차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시간의 텀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문 1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아트홀 주차장이 98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층을 확보를 하게 되면 203면이 돼서 한 105면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텀은 분명히 맞추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말 주차장난이 대란이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해결되고 난 상태에서 교문 1동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 주차장 제도를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한테 타 기관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라. 백화점에도 마트에도 하면서 우리는 개방 안 하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이 이문환 저수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될 곳이 없다 그러고 또 그쪽 지금 교문 1, 2동 그쪽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라도 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이중성 낭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청사하고 별관하고 그 통로를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렇게 하루 한 치 앞도 안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그런 그 공무원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공무원의 강령도 있잖아요.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과 예산 낭비가 이중성으로 지금도 가보면 판고 또 파고 그렇게 하는 시내 도로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하신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포괄적으로 해주셨고요.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은 요 건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주례회 때 건건이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기에 개별 질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 교문 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항 교문 1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이면호 의원님.
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유주차장 건립 사업은 준공된 지 34년 경과된 노후된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유주차장을 구리 아트홀 주차장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유주차장 건립 사업의 계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면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이면옥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택 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량입니다. 지금부터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유입니다.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준공된 지 31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여유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 시민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 내 여유있는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이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구리시 원수택로 54 원촌공원 내 지하 3층, 지상 4층,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 연면적 6,113.34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입시설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차장 11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56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9천여만 원을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입지 미 선정으로 계류 중이던 동차사 건립에 대하여 2018년 7월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거쳐 원천공원 내 신축으로 확정하였으며 2018년 12월 공유자산 관리계획 변경의회 승인, 2019년 4월 경기도지방의회 투자 재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어린이 공원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결정이 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7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의결 주문 사항 및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관계 법령 및 비용 축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갈매 공공주택지구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며 이에 토지 매입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갈매동 582번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7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실내 배드민턴장 6면, 어린이집, 공원관리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원, 다 함께 돌봄센터, 일자리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46억 원, 전액 11호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 보상비 70억과 용역비 및 공사비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78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 매입, 소유권 이전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성원가로 토지 매입 협의를 통해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10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의결 주문 사항 및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관계 법령 및 비용 축에서는 이 의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공공 건축물을 적기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및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스택 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례 회의를 통해서 역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을 충분히 진행했던 사항으로 본회 지역에서 별도의 추가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거 주례위 때도 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용도면에서. 네, 용도면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문화복지 체육시설입니다. 네, 그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즐기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갖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 예산이 투입되면 지하 한 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왕 투입되는 예산이니 다시 또 완벽하게 좀 주차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스택 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스택 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이크를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스택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 시민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 내 여유 있는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이전 건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면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면옥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이면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네. 토론하시기 갈매동 바랍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를 편성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과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